법원 통해서 보냈는데 못 받아낸 거예요. 최대한 그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 평가를 해서 이제 나눠야 됩니다. 100마리밖에 없다. 저거 거짓말인데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조회를 했더니 회신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좀 특별한 재산, 한우 농장을 하는 경우에 소, 돼지나 뭐 닭 같은 가축 이런 것들도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이제 희한한 재산까지 다 나눠보게 되는데요. 이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라도 있으면 당연히 분할을 해서 이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이 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거나 그렇더라도 그거를 이제 재산 분할해서 뺀다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 평가를 해서 이제 나눠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특수한 몇 가지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악기도 나눠보고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가상화폐도 나눠보고 많이 해봤지만 오늘은 이제 특별히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가축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우 농장을 하시던 이제 부부가 이혼하게 된 케이스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뤄보다 보니까 비슷한 이제 공통점들이 이제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젖소일 수도 있고 한우일 수도 있겠죠. 오늘 예를 들어 이제 젖소라면 젖소 이제 농장을 하면서 우유를 생산해서 우유를 또 판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농장을 남편이 처음 운영한 게 아니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농장이고 소도 이제 중간에 물려받은 소도 있겠지만 중간에 새로 구입하고 팔고 이런 소들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덜컥 이혼하게 돼서 부인이 이혼 생각을 하고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이혼하자고 이제 소송을 냈더니 부인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소가 한 200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를 했더니 남편이 소가 100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소가 200마리가 있어야 재산 손해를 안 보잖아요. 100마리밖에 없다. 저거 거짓말인데 200마리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혼자서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소 같은 생물을 분할할 때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 달리 특별히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소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축산물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또 어디에 조회를 해야 그런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제 재산을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가축은 우리나라에서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축산물 이력제를.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소가 이제 TV에 나올 때 소들은 항상 보면 귀에 뭔가를 붙이고 있어요. 네.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거든요. 거기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귀표라고 하더라고요. 귀표. 귀에 다는 표라고 해서 네. 거기 숫자가 뭐냐,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고 언제 도축이 돼서 어디로 팔려나갔는지가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가축 전염병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이 소가 어느 농장을 거쳐서 왔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방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긴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위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산물 이력제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 소도 축산물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습니다. 한우든 유구든 젖소든 상관없이 전부 태어나자마자 귀표를 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서 소가 100마리가 아니고 200마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조회를 해서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이 소가 언제 태어났고, 특정 시점 기준으로는 몇 개월짜리, 몇 살짜리인지 그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리고 총 이 농장에 가지고 있는 총 소의 개체수가 총 몇 마리인지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제가 조회를 했더니 회신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이건 비밀로 하게끔 법에서 규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송에 아무나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받아내잖아요. 네. 법원 통해서 보냈는데 못 받아낸 거예요. 하지만 그걸 또 받아내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잖아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어느 정도 노하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자료를 받아내요.
여길 쑤시고 저길 쑤시고 해서 기록을 다 받아냈고 결국은 이 부인이 집을 나오던 시점에는 이 농장에 200마리 소가 있었다라는 자료가 이제 제 손에 들어온 거죠. 편히 그런 이력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하려고 했던 거는 그렇게 정보가 쉽게 공개될 수 없었기 때문인가요? 변호사가 이것까지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00마리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자료 막 조회 신청을 했더니 회신은 오지 않고 네. 하면 결국 방법이 없으면 그냥 100마리 있는 걸로 보고 그럼 나눕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거짓말한 남편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제 그걸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손해보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걸 찾아내는 것도 이제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부인한테 조언을 했어요. 농장에 가서 또 촬영을 해라. 네. 또 잘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카운팅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세 보니까 이혼할 당시에 이제 유류대금 거기에 보면 소 몇 마리인지 이렇게 나와요. 200마리 정도 있었는데 부인한테 가서 촬영을 좀 해오라고 했을 때는 네. 가서 보니까 이미 50마리 정도는 없어졌어요. 15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100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사이에 50마리를 빼돌린 거죠. 이렇게 재산 분할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증거를 좀 가급 최대한 수집을 해서 나오시면 좋습니다. 다행히 이 부인도 유류대금을 납부했던 거 이런 것들 자료를 조금 수집해서 오셨거든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편은 또 농장 등이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예. 특유재산이라는 질문이 재산 분할할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질문이 항상 제가 상담할 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특유재산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 사실은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이죠. 부인하고 상관없이 아버님이 그냥 물려주신 거거든요. 네. 예, 물려받는 데 있어서 와이프가 뭐 기여한 건 없어요. 특히 이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 특유재산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항상 재산 분할에서 빠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언제 들어가고 언제는 빠지는지 기준이 있냐? 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이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법관의 재량인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특유재산이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이면 넣고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빼는 거예요. 특유재산이 빠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정확한 이제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10년 차 살았던 부부인데 10년 전에 남편이 농장을 증여받아서 10년 동안 같이 운영을 해왔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 농장을 분할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빼는 게 맞나요? 그 정도면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 같이 운영했으면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게 맞죠. 네. 일반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년을 살았지만 한 달 전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물려받았어요. 네.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 와이프가 뭔가 기여했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럼 1년째 받았을 때는 어떠냐? 2년째 받았을 때는 어떠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째 뭐 받았다.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아예 제외를 시킨다면 조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포함은 시켜요. 하지만 비율에서는 좀 조절을 합니다. 50%가 아니라 뭐 한 좀 낮춰서 30% 준다 이런 식으로 비율에서 조절을 합니다. 동물이나 생물을 재산 분할해야 되는 경우, 특히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 네. 이럴 때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도 가능하잖아요.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협의로 이제 이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죠. 문제가 복잡하고 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또 빼돌리기도 하고 상대방이 뭐 난 얼마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확인은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 말을 그냥 믿고 그냥 합의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협의 분할을 잘 안 합니다. 재판으로 가서 뭐 조정을 하건 아니면 조정이 안 되면 뭐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은 이거를 재산을 찾아서 또 어떻게 나누는지가 좀 약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하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나눌 재산이 뭐 집 한 채 뿐이다. 그러면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소가 있다. 뭐 예금이 있는 것 같은데 보여주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결국 변호사가 개입이 돼서 그 재산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는 기술이 본인이 직접 하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사건에서 이제 소가 200마리 있다고 제가 찾아냈더니 그럼 이게 얼마냐? 얼마인지가
시가로 환산이 되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억짜리인지 뭐 10억짜리인지 그걸 이제 시가 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 감정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소를 감정해본 감정인이 우리 법원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감정 같은 거야 뭐 다 하지만 이거 젖소를 감정해본 감정인이 없답니다. 이거 시가 감정 안 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해본 감정인이 있어요 하고 그 감정인 추천해서 이제 결국 그 감정인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맡겼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재산 분할이 개입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분은 탐정 업무 같기도 하네요. 탐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어떤 법 기술인 거죠.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분이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거죠. 오늘은 조금 특수한 분야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혼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이라든지 조언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